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고 할 때 수요 공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가격, 과연 수요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도 대구의 입주량과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수요 공급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물론 공급량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은 가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 수요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수요 공급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월 19일자) 대구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올해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 13,143가구, 달서구 7개 단지 3,115가구, 서구는 3개 단지 2,902가구. 이 물량은 6월에서 8월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감소하겠다. 수성구 핵심 지역은 물량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올해 대구 지역에 입주하는 13,143가구의 대부분이 달서구와 서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7개 단지 3,115가구, 서구는 3개 단지 2,902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남구 영대병원역 일원에 추진하던 660가구 규모가 사업 승인이 취소돼 입주 물량에서 빠졌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는 KB 부동산을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M1, M2 통화량은 한국은행 데이터를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입니다. 86년도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흐름이 우상향하면서 가격이 점차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이렇게 지속해서 가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수요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공급량은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도 참고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시점에 살펴보시게 되면 공급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 곡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공급만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다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변수 중에서는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량에서 M1, M2가 있을 수 있습니다. M1은 단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넣었다 뺐다 바로 할 수 있는 통화량이 M1 통화량이고, M2 통화량은 적금처럼 1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 빼냈을 수 있는 통화량이 M2 통화량입니다. 점선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은 M1, M2 통화량의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1, M2의 통화량과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화량이 이렇게 다소 줄고 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보합 또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를 할 때는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주는 시점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고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때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 자료를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의 매매 그래프입니다. 통화량이 주는 시점에 역시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날 때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었고, 통화량이 줄어들었을 때 부동산 가격은 하향 곡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날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었고, 통화량이 줄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날 때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결국 수요 공급보다는 시중에 통화량이 어느 만큼 많은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때 금융정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은행의
이자나 이율 부분들, 그리고 대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정책으로서는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채권을 사들인다든지 아니면 시중에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정정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 쪽으로 많이 흘러와 있는 시점인데, 이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서도 수요 공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공급량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할 때 입지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입지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도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지는 항상 그대로인데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영향이 있을 때는 전 지역이 다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입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시중에 통화량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 달성공원이 이전하는 대공원 자리에 보상금이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지산법물동 쪽에 상가들이 매매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자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여러 가지 많은 변수 중에서 결국은 통화량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어떤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어떤 가격이 내릴 거냐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대출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율도 낮게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이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부동산 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금융적인 부분들도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